누가 어떤 모델을 썼느냐에 따라서 뒤집어지고 너무 피곤한 거죠. 매번 똑같고 그걸 갖고 막 순위 경쟁하고 있고 마케팅 돈도 많이 들고. 리드샷을 한국에서 처음 론칭했을 때 퍼포먼스 마케팅 거의 끄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에 집중하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일본 사업을 리드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채널톡에서 세일즈하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갑자기 하라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하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 씨가 미국으로 가서 일본에 있는 제가 가깝다고 불려와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VT 코스메틱 부사장 겸 그 일본 지사를 맡고 있는 최철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콘 때도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VT의 홍진영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채널콘이라는 컨퍼런스를 4월 3일에 진행했었고 그때 비즈니스 컨퍼런스로 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때 가장 주목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였는데 특히나 이제 VT 코스메틱에서 너무나 일본 진출과 글로벌에 선도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까지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VT 안에서 지금 일본 역직구 채널, 그리고 국내 마케팅 및 이커머스, 그리고 해외 오프, 중화, 면세, 디자인까지 총괄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VT에 합류했을 때는 일본 마케팅도 이제 좀 같이 했었고 VT가 최근에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이제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VT에서 부사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주로 이제 영업 쪽을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 18년도부터 이제 일본 지사 작업을 했고 거기서 지금까지 이제 지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 VT가 커가는 과정을 같이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VT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자동차 산업 쪽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제가 좀 있었었고요. 네, 어쩌다가 보게 됐습니다. 정말 어쩌다요? 근데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요. 피부가 주름이 하나도 저 없으세요. 옆에서 계속 어떻게 피부가 좋으시지? 니들 쓰고 니들. 저희 창업자분이 이제 온라인 쪽에 1세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쿠션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을 때 그때 이제 또 중국을 진출해서 또 그 분위기를 타서 갔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일본에 가서 이제 어떤 회복의 어떤 시카 트렌드를 만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효능을 볼 수 있는 마이크로 니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의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 부분은 그 제품입니다. 제품을 진심으로 만들어서 바이럴을 해서 더 소비자가 넓어지는 그런 부분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실하게 마케팅을 하고 또 소비자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에서 많은 비율이 이제 일본이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국내도 매출 상승세가 좋았고 저희 이제 상장사라서 공시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1,774억의 매출이 났고요. 또 뭐 저희 자랑이라면 광고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어떤 좀 비용을 많이 줄여서 이익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극단적으로 효율을 높이고 필요한데 돈을 쓰자라는 부분에서 ODM사나 OEM사한테 무조건 맡기지 않고 예를 들어 마이크로 니들이라면 마이크로 니들 수급부터 저희가 원천부터 다 컨트롤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인원들이 움직이면서 저희가 인원이 지금 150명에서 16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들샷이 되게 좀 특별한 좀 그 출생 배경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전 사실 딱 들었을 때는 이게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지금 유명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글로벌부터 시작하셨다고 얘기 들어서 기획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람은 이제 피부 장벽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딜리버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딜리버리. 어떻게 딜리버리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똑같은 형식으로 화장품 업체들과 똑같은 성분 갖고 제품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해갖고 파는 그런 구조로 승부를 해봤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매번 똑같고 그걸 갖고 막 순위 경쟁하고 있고 마케팅 돈도 많이 들고 효율도 없고 누가 어떤 모델을 썼느냐에 따라서 뒤집어지고 광고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뒤집어지고 뭐 하나 잘 예. 되면은 막 다 똑같이 다 나오고. 똑같다 그러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죠. 저희 나름대로의 화장품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소비자로 들어간 거죠. 소비자가 왜 화장품을 살까? 그게 본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일 봤던 게 저희는 이제 효능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화장품으로는 구현될 수가 없는 좀 되게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침투를 못 하는데
효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주목했던 게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대학교에서 저희랑 같이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 거 발표도 하고 그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화장품 원료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원료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확신을 좀 더 강하게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제품의 탄생 배경은 근본적인 브랜드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입니다. 궁금했던 건 이걸 이제 제품 잘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 시장을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시작이 좀 어떠셨을지.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3월경부터 이제 제가 영업을 다녔었거든요, 일본에서. 또 따갑다 얘기하면은 아유 이걸 뭐 소비자 클레임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리고 어디서 팔고 있는데 파는 데가 없어. 그러면 안 돼. 다 이런 허들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썼는데, 한 가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이제 시노코보에 특히 한국의 프렌드라는 친구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서 그들이 입소문 나게끔 했었고, 두 가지 부분은 이제 영업을 갈 때 이거를 메인으로 내밀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런 데 넣어놨다가 이제 다른 제품 막 설명하고 끝나면서 이거 우리 새로 나온 건데 내 생각에 괜찮아 한번 써봐 하면 일주일 내로 연락이 와요. 이거 뭐야? 이거를 써본 여성 MD들이 다음날 피부가 틀려졌다. 화장이 잘 진짜입니다. 먹는다. 이거 무조건 우리가 할게. 우리만 할게. 막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다음날 세수할 때 느껴져.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걸 만들어 놓고 뭐 확신이 좀 안 섰어요. 제가 만든 팀들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만 전사적으로 분위기인 건 아니었거든요. 야, 우리 내부의 직원들도 설득 못하는 걸 어떻게 소비자한테 설득할 거야?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 3, 40명씩 피자 사놓고 먹으면서 배가 불러야 예, 들리거든요. 예, 뭐 이제 세뇌를 시켰죠. 그 현장에 있었었는데 궁금했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완전 초기에는 이게 맞을까? 이게 왜냐면 흔하지 않은 성분인 건 맞기 때문에 이게 괜찮을까? 이런 게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경영진에서부터 그 강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너무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써보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어요.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이구나. 이거는 해보면 되겠는데? 라는 그런 신뢰가 쌓였고, 사실 일본도 이 안에서 소비자들의 정말 찐텐이라고 그러죠. 진짜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런칭한 지 4, 5개월 만에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빅 프로모션 11일간에 17만 개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정말 일본에서도 되겠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마케팅적으로도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런 마케팅을 좀 어떤 전략을 좀 주요로 가져가시는지.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리하게 뭐 한국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기는 한데, 저희는 바이럴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바이럴 마케팅이 인플루언서들한테 저희 제품을 주고 제품을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형태의 시딩도 당연히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 외에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제 진짜 제품을 체험을 하고 정말 리얼 후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전과 후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체험단 형태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샘플 잘 안 씁니다. 소용량 잘 안 하고요. 본품으로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많이 써보시고 제대로 좋은 후기를 적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체험단을 막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그런 대규모로 여러 좀 채널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이제 이게 약간 좀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보통 체험단 하면 본품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VT의 패기가 대단하다 이러면서 좋은 제품을 잘 써보게끔 하고 결국은 그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기반에 좀 깔려있는 인식인 것 같아요. 일본이나 뭐 각각의 국가마다 또 그 안에서 좀 효과가 있는 채널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집중 투하를 해본다거나, 말 그대로 바이럴을 형성해내는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 방향을 쓰고 제가 있어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일본 진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스타트업부터 공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타겟을 빨리 정하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럴, 일본에서 구찌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데 쓰시는 분들이 계속 좋다 추천을 해주시니까 이게 점점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저희의 가장 타겟을 찾고
되게 이노베이터들을 찾아서 먼저 바이럴을 만들고 이렇게 확실한 리텐션이 생겼을 때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들었던 게 그러면 VT는 마케팅 비용 얼마 써요? 뭐 매출 대비해서 뭐 얼마 이걸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보다 얼마 썼는가를 되게 궁금해하셔가지고 특정 타겟군을 저희가 어쨌든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시도를 해요. 그게 뭐 이벤트 형태가 됐건 컨텐츠가 됐건 체험단이 됐건 시도를 하고 그건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특정 채널인 경우에는 뭐 대규모의 광고비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뭐 커뮤니티랑 SNS 혹은 자체 공식 계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거의 폭탄 투하듯이 가자 여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정말 많이 투하를 해요. 먹혔던 방식이 만약에 이벤트다라고 하면 이벤트의 횟수를 늘려서 진행을 한다던가 저희 내부적으로 폭발시키자 막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흘러넘치듯이 흘러넘쳐서 이제 다른 채널로 옮겨가는 게 좀 눈에 보여요. 이렇게 좀 해볼 만큼 다 하고 이제 넥스트 목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용을 쓰죠. 네, 그래서 좀 신기하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리드샷을 한국에서 처음 런칭했을 때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 마케팅을 다 거의 끄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바이럴에 집중하자. 오히려 이런 결정을 하거든요. 일본은 이제 해볼 만큼 정말 충분히 다 했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비용이 들어가는 많은 마케팅 활동들로 넘어가서 또 광고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의 방침이셨는지 아니면 이걸 바이럴 꼭 우리가 먼저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VT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마케팅의 중요한 축이 사실 바이럴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잘하는 영역이라는 좀 확신이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사실 트렌드는 계속 바뀌잖아요. 트렌드를 읽어내야 되는 힘도 분명히 있고 이제 또 여기가 될 만한데라고 겨냥한 몇 개의 채널에서 시도를 하면서 가능성을 빠르게 캐치를 하면 결국은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마케팅 채널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거기서도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뭐 한국으로 치면 사실은 트위터가 뷰티 브랜드가 많이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는 그런 마케팅 채널인데 저희는 현재 트위터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던가. 포착하고 뭔가 액션으로 반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건 놓치기 좀 어려운,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30분 이내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30분, 뭐 10분? 뭐 예를 들어 이런 메가리 기간에 뭐 1위를 찍었다 그러면은 거의 10분 안에 뭔가 컨텐츠나 이벤트로 바로 올라오는 것 같고 조금의 기획이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하다 하면 뭐 이틀 이하. 그리고 컨텐츠는 굉장히 자주 수시로 많이 이제 인터랙션 하듯이 올라오는 편이고 뭔가 되게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나요? 그 한 트위터의 팔로워가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언급을 하면서 아, 이 아이돌이 리드샷을 선물하고 싶어. 책에 선물하고 싶은 만큼 좋다. 바로 이제 이벤트로 갔죠. 뭐 어떡해요? 이런 그냥 바로 이제 알트 태우면서 누구님이 쏘아 올린 그 제품을 이제 경품으로 걸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던가 매출도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마켓 같은 거를 이제 여는 거죠. 트위터 내광처럼 이제 트윗지기가 약간 내부적으로 이제 할인율도 내고 하고 좋은 할인율로 신제품을 판매를 사례 내고, 하고 네, 사례 내고 정말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해보면 또 실제적으로 또 많이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권한을 또 주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때 보고 체계를 너무 많이 거치게 되면 속도도 느려지고 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권한을 주면서 근데 농담처럼 영혼의 흐름대로 해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특정 SNS 영혼의 흐름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한을 주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신나서 막 해요. 그러면은 뭐 컨텐츠나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 막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실제적으로 뭐 실시간 트렌드에도 올라가고 매출이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성취감을 좀 느끼는 그런 선순환이 있는 것 같거든요. 터널톡이 16만 개사 고객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또 이커머스거든요. 작년부터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K뷰티 되게 힘들다. 아무래도 너무나 경쟁사가 많아지니까 이제 유통 플랫폼에 좀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내수가 좁아서 글로벌로 나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1차 웨이브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었고 2014년, 15년 뭐 잘 아시겠지만 닥터자르트, AHC,
스타일란다가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에 광풍이 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거치면서 이제 한번 꺾였고 20년, 21년 요쯤만 해도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KBT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의 모멘텀이 없지 않나? 이런 좀 암울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17년도에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제일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본으로 이제 저희가 갔어요. 일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외국계의 어떤 제품 브랜드나 제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바리바리 저희 화장품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가 이제 2차 웨이브가 들어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회가 왔고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옛날에는 중국 하면 중국만 보면 되거든요. 거기서 어떤 따이공, 어떤 유통업체만 잘 잡으면 뭐 갑자기 10만 개, 100만 개 뭐 이렇게 발주를 그냥 쉽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만 잘 맞춰주면 거기에 가격만 싸게 해주면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시장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겠느냐. 이 앞에 있는 이 제품, 이 시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장을 만들었는데 가성비 있는 제품, 뽑아서 쓸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시장에 냈고 그게 이제 선풍적으로 일어나면서 저희 브랜드가 이제 확장되는 그런 계획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시카를 VT에서 제일 먼저 쓰신 거예요? 이런 이해도 좀 필요하신데요. 그 화장품 성분은 쓸 수 있는 게 규정이 돼 있고 그럼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먼저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어떤 제품을 메인으로 브랜딩해서 그거를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게 이제 브랜드사들의 어떤 실력이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분을 일본에서도 쓸 수 있는 성분이었을 텐데 한국 브랜드들이 더 먼저 태핑하고 그걸 잘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 걸까? 저희 한국 뷰티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뷰티밸리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제조 경쟁력이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좀 강하게 파워풀합니다. 제조 경쟁력이 이제 ODM사가 예전에 OEM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요청한 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ODM사가 연구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는 이제 ODM 개념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이 새롭게 런칭하기가 되게 쉬워진 거죠. 굳이 내가 제품을 개발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오롯이 이제 마케팅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 2023년도 기준으로 약 3만 개 정도의 책임 판매업자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니까 3만 개요? 네. 미디어의 트렌드가 좀 변했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아니면은 뭐 TV 큰 빅 브랜드들이 빅 모델을 써서 광고를 딱 때리고 이제 오프라인 샵을 쫙 갖춰놓고 물건 쫙 풀면 이제 거기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데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미디어 고객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감각이 굉장히 브랜드사들이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시장과 네. 일본 시장,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봤을 때 네. 특징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젤기의 중국 펑타이에 근무 되게 파란만장한 또 네, 그때 사실 뭐 중국은 다 방금 얘기가 나눠진 대로 사실 한때는 진짜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 흐름으로는 중국의 자국 브랜드 내수를 좀 많이 활성시키고자 하는 흐름이 좀 형성되어 있어서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지금도 근데 중국도 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다시 조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중국 안에 뭐 샤오홍슈라던가 이런 또인이라던가 이런 SNS 안에서 진입을 제대로 해서 뭔가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한국에 이제 여행을 와서 올리브영이라던가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오가닉하게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방한 중국 인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들다가 요즘 크루즈를 시작으로 조금씩 열리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 저희 리들샷도 그런 흐름 속에 오가닉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몇 개 정도부터 확인을 해서 아, 중국 좀 있으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한국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3만 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또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던가 기술도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드를 타는 게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세부적인 기획력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냐 혹은 소고 포인트로 마케팅을 하냐가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국만 보면 되게 어렵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K-뷰티의 흐름이 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전통 일본 브랜드들은 뭐 인기가 있었고 프랑스 뷰티 브랜드들이 또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이 그 인기를 앞지르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흐름이 또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사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진입을 하기에는 또 그 안에서의 경쟁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영업팀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온 거예요. 아, 요즘에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좀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데 납품해서 팔아보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화장품 리스트를 쭉 주시면서 순서를 좀 짜달라. 그래서 저희 자선물 담당자분이 아침은 어떻게 쓰시고 저녁에 어떻게 쓰시고 이렇게 쭉 해서 드렸더니 결제를 50만 원어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